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구리 고리 성 쌓는 법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고구리 성 쌓는 법이라고 하지 않고 고구리 고리 성 쌓는 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고구리 705년 중에서 마지막 255년, 다시 말하면 장수왕이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뒤로는 고리라고 했어요. 고구리란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나라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705년을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고구리를만 하면 안 되고 고구리 고리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보통 학교에서 고구리, 그 다음에 왕건의 고리 이렇게 배워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안시성 이거 하려고 막상 검색을 해보니까 구당서에서는 고구리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건국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신당서에는 단 한 번도 고구리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고구리가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고리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 마지막 255년 동안은 나라 이름이 고구리가 아니라 고리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이미 책으로 써서 또 유튜브 강의도 했기 때문에 보시고, 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강의할 때도 고구리, 고리라는 이름을 쓰고 또 두 개의 이름을 합쳐서 써야지만 고구리 때 고리라고 마지막 가장 흥성계들은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금년에 80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주변에서 선생님 책은 사진도 있고 책에 많이 나와 있는데 회고록을 좀 쓰시라고. 다시 말하면 그때 어떻게 돌아다녔고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이 후배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책이 나왔어요. 경기문화연구재단에서 책이 나왔는데 그 책에는 없는 얘기들을 어떻게 해서 성들을 찾았고 어떻게 해서 사진들을 찍었고 어떻게 또 조사를 했고 하는 것들을 좀 한 몇 곡지 하고 그 다음에 성 쌓는 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축성법 그러면 그냥 들어오는데 성 쌓는 법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축성법이라는 것은 성 쌓는 법이라는 말을 번역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성 쌓는 법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이 표는 제가 옛날 2003년에 이미, 그러니까 딱 20년 전에 대륙에 남은 고구려라는 책에서 썼던 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고구리가 28대 705년, 다시 말하면 BC 37년부터 668년까지 705년 가는 동안에 한번 보십시오. 그 서쪽 지역에는 어떻게 됐는가. 이 표가 제가 중국이란 말을 저는 지금은 안 씁니다만 옛날 표라서 고구려도 이런 것도 그냥 가져왔기 때문에 2003년도 표라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나라. 이 한나라는 234년을 갑니다. 그런데 삼국시대라는 것은 60년이에요. 초나라, 총나라, 오나라, 여러분이 말하는 삼국시대라는 것은 가장 오래 간 오나라가 59년이고 총나라, 위나라 이런 것은 43년, 46년 만에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우리 500년 역사, 700년 역사로 봤을 때는 역사도 아닌 겁니다. 그냥 살짝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겁니다. 그런 삼국지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여러분이 삼국지 얘기를 하신들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나라가 153년인데 이것도 진나라와 동진을 나누면 103년 정도. 그 다음에 북방 여러 가지 흉노, 갈, 선비, 저, 강 이런 수많은 나라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세웁니다. 이게 유명한 5호 16국입니다. 5개 오랑캐가 16개 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16개도 넘어요. 근데 이 나라들은 보면 하나같이 7년에 망하고 많아봤자 26년, 많은 게 64년, 그리고 다시 7년, 8년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걸 북조를 완전히
딱 통일한 것이 북위입니다. 근데 북위도 149년 만에 망해요. 자, 남조가 이게 한족이고, 사실은 북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부 자기들이 말하는 오랑캐들입니다. 그러면 남조는 송나라도 60년, 제나라 24년, 양나라 56년, 진나라 33년 이렇게 다들 모두 5, 60년 다 망해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고구려를 지방정권으로 부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역사를 좀 자세히 보면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어느 나라 지방정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지방정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표를 만들었어요. 근데 북방민족이 북위가 가장 오래 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겠지만 우리하고 북위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장수왕 때, 그때는. 네. 그 다음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게 북방민족들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수나라, 고구려 최다 38년 만에 망해버립니다. 이제 당나라는 50년만 접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싸웠죠. 그래서 이 표로 보면은 지금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고구려를 자기 역사의 지방 정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 표 하나 갖고 그냥 반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표를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 이렇게 많은 나라와 접하면서 705년을 가면서 끈질기게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구려를 이렇게 끈질기게 살아남을 수 있는 저력은 어디에 있는 건가? 실제로요, 위초고 때 여기에 위나라하고 국경을 접했습니다. 총나라나 오나라는 멀어요. 위나라하고 접해 있을 때 위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수도가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당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나라는 망했어도 고구려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많이 쳐들어왔지만 수나라는 고구려를 치고 망했지만 고구려는 그때까지도 안 망했었어요. 자, 뭐 고구려가 멸망한 요인이 이런 것은 다 제쳐두고 오늘은 산성이니까,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35개 나라가 생겨났다 망하는 동안 고구려는 무슨 힘으로 버텨서 어떻게 이겼느냐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제 그동안 33년 고구려 연구의 주된 일이었습니다. 자, 7세기 동아시아 최대 격전지인 고구려 수나라 전쟁의 승리의 원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12년 수양제가 고구려를 쳐들어올 때 군사 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113만 3,8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200만이라고 그런다라고 일컬었고, 그 대신 그 군량을 나눈, 지금 같으면 보급부대입니다. 뭐 군인이에요, 사실은. 그 국가에서 움직인 거니까. 그 보급부대가 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수가. 그러면 적게 잡아도 350만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현재 세계에서 병력이 가장 많은 게 지금도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그 중화인민공화국을 내가 신문에 난 거 그대로 내가 가져온 겁니다. 여기 보면 자, 지상군 병력이 103만이에요. 대만하고 비교한 표인데, 그럼 대만이 8만이니까 이건 10배가 넘죠. 103만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350만이었다, 당시가. 이건 세계대전이에요, 진짜. 그런데 그 당시에 고구려가 2, 30만. 그러니까 10배의 군사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이제 전쟁사를 한번 보면은 수나라 황제 양제가 요동성을 치고 네오화가 평양성을 치고 왕이공이 신성을 쳐요. 그런데 결국은 밤에 몰래 내란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몰래 군사를 이끌고 돌아가요, 수양제가. 결국은 이제 38년에 멸망합니다. 이처럼 10배가 넘는 수나라 군대를 무찌른 고구려의 방어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견뎌냈으니까 그 많은 걸. 그것은 대답은 바로 각 사서에 다 나옵니다. 고구려가 이래서 이겼다. 자, 지금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시성 싸움이니 뭐 얼진문덕 장군이 많이 했지만 정말 왜 이긴 거야? 그 많은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많지 않았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부분을 처음부터 들고 나온 겁니다. 644년 당태종이 아주 기록에 나온 걸 보겠습니다. 당태종이 스스로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 원장에 나섭니다. 근데 이제 막상 자기는 한 번도 쳐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가본 데를 가려고 그러니까 좀 인포메이션이 필요해. 정보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수양제 때 고구려를 침략에 참여했던 의주자사 정천숙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내가 지금 고구려를 쳐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옛날 가보니까 어떻더나? 가라고 얘기하니까 이 정천숙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동 가는 길은 멀어서 군량을 옮기는 것이 어렵고 이게 첫 번째 소위 서쪽에서 고구려를 치기 어려운 것입니다. 보급.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인은 성을 잘 지킴으로 갑자기 함락할 수 없습니다. 선수성, 수성작전을 잘했다는 거예요. 성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 너무 멀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옮기느냐 하는 것이, 군량을 옮기느냐 하는 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가서 보니까 전부 성을 만들었고 성을 쌓우는데 이게 장난 아니더라, 요새 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 수성작전 때문에 안 됐다. 그래서 결국은 이 원정에서 당태종은 신성, 안시성, 건안성의 방어체를 뚫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뭐 안에 압록강도 못 건너요. 예. 3년 뒤 647년 보정왕 6년인데 태종이 다시 고구려를 치려고 조정에서 논의하자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치려고 그러면 이제 전투를 위해서 많은 회의를 하겠죠. 그러니까 신하들 모아놓고 이제 쳐들어가자라고 얘기하니까 신하들이 고구려는 산에 의지하여 성을 쌓았기 때문에 산성입니다. 갑자기 함락시킬 수 없습니다. 고구려는 산에 의지하여 성을 만들므로 불가쇠성이라. 이거 발은 쳐서 물리치는 겁니다. 그건 이길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예언대로 태종은 안시성 싸움에서 부상을 입고 3년 뒤 세상을 떱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다시는 고구려를 치지 말라. 또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하를 건 유주가 이제 마지막 자기들 주점이죠. 여기서 유성 지나가지고 보급품을 가지고 옵니다. 배로도 옵니다만은 가지고 오다 보면 전부 여기서 1차 방어선에서 신성, 현토성, 계모성, 요동성, 지금 현재 백암성, 그리고 안시성, 이런 식으로 비사성, 이런 식으로 쫙 막힙니다. 이게. 그리고 당태종은 여기 뚫지도 못하고 그냥 퇴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당시에 이제 항복을 했던 아군이 우리나라 군사가 여기에 지금 오골성이 있습니다. 오골성. 이 오골성 성주가 나이가 많으니까, 오골성 선교가 나이가 많으니까 여기를 치지 말고 바로 가서 오골성을 점령하세요. 오골성을 점령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무너질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당태종이 못 쳐들어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군사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지만 못하는데, 제가 이제 천리장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제가 비사성까지, 부여성에서부터. 그러나 실제로 가서요 천리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현장에 가서 느낀 것은 천리장성을 쌓았다는 얘기는 천리를 쌓았다는 게 아니라 천리의 장성을 군데군데 쌓은 겁니다. 이렇게 군데군데 쌓은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렇게 쭉 쌓는 것은 미루는 짓이에요. 만리장성은 큰 힘을 못 쓴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한번 터지면 그만이에요. 터져버리면. 그리고 전체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고구려는 어떻게 했냐? 각 성에 집중을 해. 그리고 이 성이 행정구역이야. 거기 다 먹고 살 수 있고, 거기 백성들이 있고, 또 군인들이 또 여기서 주둔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여기 신성, 현도성, 계모성, 여동성, 배감성, 그 다음에 안시성 여기에 딱 있는데 여기를 딱 우회해서 들어온다? 여기 5월성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를 뒤에서 딱 막아버립니다. 보급로를. 여기서 아까 나왔죠? 거기 보면은 요동 가는 길이 멀어서 군량을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 군량을 많이 짊어지고 가라니까 다 파묻어 버리고 그래요. 그럼 여기 들어왔다? 근데 딱 끊어버려요, 여기서. 이건 쉽죠? 여기는, 군량을 옮기는 건 군인들이 아니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20만, 30만, 40만이 하면 일주일만 굶어보세요. 그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연못 물이 마르면, 연못에 물이 말랐어. 그러면 새우가 먼저 죽겠어요? 고래가 먼저 죽겠어요? 고래는요, 물이 많지 않으면 못 살아요. 예. 대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고구려는 바로 그것 때문에 1차 방어선에서 당태종을 무찔렀다. 그리고 그 거점은 다 성이고 그와 같은 산성이 고구려를 막을 수 있는 최고의 힘이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나라 당나라의 이제 이런 기록은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계속 내려오면서 전사의 하나의 전설처럼 내려오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고리라든가 조선시대 때 이게 굉장히 응용이 됩니다. 송나라 때가 되면 수당시대 때를 모아서 당감이라는 책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수나라 당나라 때에 있었던 중요한 사실들에서 당감이라는 책인데 대부분 우리 학자들이 구당서나 신당서 이런 거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많이 나오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치통감이나 이런 당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주로 봤어요. 근데 당감에 보면 권 6-16에 21년 2월 황제가 고리를 다시 치려고 조회를 논의하니 다 고리라고 나와요. 고구리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에서 반드시 고구리가 255년,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255년 간 나라가 거의 드물어요. 이 서쪽 나라에서는. 근데 255년 동안 나라를 바꾼 이름은 그때 바꿨다고 가르쳐 줘야지만 나중에 우리 국민들이 커가지고 뭘 할 때 오해를 안 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고구려는 산에 의지해서 성을 쌓기 때문에 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후대 고리사에서 보면 이걸 인용합니다. 당감에 이르기를 고리는 산을 이용하여 성을 쌓는 것을 최상책으로 하였다. 라고 하였다. 자, 이런 것들이 고구리의 소위 축성술과 고구리의 수성전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고려 때 내려왔죠. 고려 때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유성룡의 산성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산성론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옛적에 당태종이 고구려를 치려고 여러 신하에게 계책을 물으니 모두 고리는 산을 의지하여 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쉽사리 함락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자, 그 뒤 거란이 고리를 치려고 하자 그의 신하가 간하기를, 고리시대입니다. 이게. 고리 사람은 이때 고리는 왕건의 고리가 아닙니다. 고리 사람은 산성의 새처럼 산성에 깃듭니다. 대군이 가서 공격하다가 성공을 거두지 못할 뿐 아니라 자칫하면 제대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아, 맞네요. 이것은 왕건의 고리 맞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왕건의 고리입니다. 이것을 인용을 했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고구리 때고 요거 이제 고리 때인데, 왕건의 고리 때인데, 그때도 이미 거란이 쳐올 때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왕건의 고리 때도 수성론, 산성을 가지고 싸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유성론의 산성론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여기서도 보고 고구리,
그 다음에 고을이 조선을 우리나라로 봤다는 게 나오죠.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국토를 보유하고 적을 방어하는데 모두 산성을 가장 유리하게 이용하였고 적들이 두려워한 것도 역시 산성에 있었다. 이 병법도 재밌어요. 병법에 먼저 높은 곳을 차지한 자가 이긴다라고 하였고 손자도 적이 높은 곳에 있으면 공격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 뜻을 알 수 있다. 자, 제가 그 많은 수나라 당나라 군을 무찌른 저력이 어디 있는가 했을 때 산성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쉽게 처음에 수긍이 안 갔을 거예요. 장군이 유명하고 무슨 그 무기가 뭐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장군이나 무기 당나라 수나라 절대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산성이라는 것이 적군을 막아내는데 큰 일을 했다라고 저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제가 느끼고 배웠었던 것입니다. 지금 보면요, 우크라이나 전을 보니까 전부가 시내를 내려다보는 것을 점령하려고 해요. 위에. 그래서 위에서 내려보면서 공격을 하면 여기서 봤듯이 높은 곳을 먼저 차지한 자가 이긴다. 다 병법들이 나온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높은 곳에 있으면 공격하지 말라. 손자도 그렇게 얘기했고. 자, 그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제 강의를 듣다 보면 고구려 산성은 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실제로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100개가 넘는 고구려 산성을 만주에서 서길수 교수가 다녔느냐. 저는 진짜 산악인입니다. 산 타는 것을 평지처럼 다니기 좋아했고 또 그렇게 단련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예. 제가 한때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종로에서 길을 잊어버려도 만주에서는 길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만큼 제가 돌아다녔어요. 실제로. 그런데 가서 보면 전부 다 고약한 산에다가 산성들을 만들었어요. 예. 그게 10배의 소위 군사력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주된 요인이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